탄수화물의 하루 권장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하루에 300g입니다. 실제로 한국인 중에 10명 중에 6명 이상이 과잉 섭취 중이라고 하고요.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 전체 섭취량, 하루 섭취량의 70% 이상을 탄수화물로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한국인의 이제 주식이 밥이다 보니까 그쵸. 아무래도 탄수화물 섭취량이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백미가 왜 당뇨의 적이라고 불리죠? 백미가 당뇨의 적이라고 불리는 이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깜짝이야. 이거 땀 선생님. 때리는 건가요? 약간 폭력적이시네. 저 아까 이렇게 하실 때 배구 선수 김연경 씨 같았어요. 네. 깡 스파이크. 혹시 이 스파이크?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잖아도 요즘 뭐 혈당 스파이크 이런 얘기 정말 많이들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정확히 혈당 스파이크 이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죠?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식후 혈당이 급속도로 치솟았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증상을 얘기를 합니다. 식후 혈당이 확 올라가게 되면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 몸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많아지게 되는데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우리 췌장 인슐린 분비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결국엔 무리를 주고 당뇨병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제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림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 두 사람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기 왼쪽 그림 A 씨는 뭔가 이렇게 졸려가지고 엎드려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고 오른쪽 그림은 뭐 되게 응급 상황 같죠? 네, 119에 실려가시는데. 예, 맞습니다. 음식을 먹자마자 참을 수 없이 졸음이 막 몰려오고 먹고 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공복감이 몰려오는 게 A씨. 혈당은 정상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로 가서 검사를 했더니 혈당 이상하고 심근경색으로 진단된 게 B씨입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이라면 더욱더 혈당 스파이크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또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또 중년 여성입니까, 선생님? 완경이 된 후에 여성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해집니다. 악화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더 취약해집니다. 실제로 한 조사를 보면 완경 후에 여성의 경우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겪는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연구도 있습니다. 저도 친정 어머니께서 네. 당뇨병을 앓고 계시고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당뇨병에 이게 좋대더라. 당뇨병 걸리면은 뭐 이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정보가 맞을까 의문스러울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준비했었죠. 아는 만큼 당하지 않는다. 혈당 관리의 오해와 진실. 당뇨병 환자는 공복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좋다. 당뇨병 환자들은 살찌면 안 되니까 당연히 운동을 해야죠. X죠. 공복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했을 때 체중 감량에 되게 효과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맞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표정을 보니까요. 네. 정답은 오입니다. 뭐라고요? 네, 오입니다. 안 돼요? 공복에 유산소 운동? 네, 그 이유가 운동을 할 때는 처음에 이제 글리코겐이라는 걸 분해를 해서 포도당으로 바꿔서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오히려 이 혈액중의 포도당 소모가 너무 지속이 돼서 빨라지면 심한 저혈당이 와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돼서 혈당이 오히려 높아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나서 30분 내지 1시간 후에 운동을 하시고요. 식사 2시간 이내에 운동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진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정말 많구나라는 또 깨달음이 오고요. 고민이 더 깊어져요.